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지금 상황에서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대표실 앞에서 계속 여러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상을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대표실 안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실 앞에 저희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의 취재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본인이 얘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이 지금 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또 앞두고 두 번째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요. 한동훈 대표가 뭐 제2의 이준석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당은요 그냥 내란 동조당, 거의 뭐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의 패족이 되지 않을까.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서 뭐 짐 쌀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작이 더 본격화되겠죠. 한동훈 지도부를 최고위원 4명 사퇴시켜서 지도부 붕괴, 한동훈을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노골화되겠죠. 핵심적인 그 찐윤으로 불리는 분은 원내대표로 해서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것들이 이게 과연 무슨 얘기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국민께 그리고 당원들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장동혁 최고와 그리고 진정호 최고에 대해서 친윤 사이트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사이트 이런 데서 계속 사퇴하라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은 당을 그 다시 친윤들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죠. 김종혁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들으셨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당 대표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볼 때 내일 그 아마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원조 친윤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당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표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탄핵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반대하는 그 당론이 그 결과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탄핵이 가결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내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 새로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새로운 비대를 꾸려서 당을 접수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년 뭐 탄핵 심판이 뭐 한 3개월 걸린다고 하고 하면은 내년 뭐 한 4월이나 5월 달쯤에 조기 대선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란죄 수사가 진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거나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이 즉시 전격적으로 하야하는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탄핵이 이번 주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수순은 내란죄 수사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전격 하야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커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탄핵과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것은 이제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대표로 가는 그 한 줌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탄핵은 탄핵이고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한동훈 우리 친한계에 있는 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당 대표직이 아니고 차기 대선에서의 어떤 준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외에 그러면 새로운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는 누구가 될 수 있을 건지가 이런 이제 차기 대선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지호 우리 뭐 전략기획 부총장이 보면 어쨌든 대화 전략을 총괄을 하고 또 당 내부의 어떤 선거 전략이나 여러 가지 아마 전략을 기민하게 좀 짜내셔야 되는 분인데 너무 당 대표적 관점에서 아직도 친한계 대 친윤계 어떤 당권 싸움에 매몰려 있는 것은 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물론 이거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에서 그게 인용이 됐을 때를 가정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앞서 저희가 수사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두 개로 정치적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수사가 이제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경우의 수라고 그럴까 이 사례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의 탄핵과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탄핵과는 사실 이 사건의 사이즈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받고 있는 충격조차도 다르고요. 예를 든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단 한마디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있었던 최순실이라는 분의 일종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예. 그런 비위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이 큰 사건은 이런 비위 행위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국기문란, 국헌문란의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저는 의외로 저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다퉈볼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 같은 경우는.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히 명쾌하고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수사도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진실을 가지고 확인하는 대조 작업 정도면 저는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빨리 끝나고 바로 탄핵 심사도 저는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나지 않을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네. 말씀. 그렇게 왜냐하면 또 그때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사건이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투트랙 자체가 이미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조금 변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명의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죠.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인데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저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이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모습도 우리가 이제 의연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 글쎄요, 저는 계파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좀 뜯어고치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 얘기를 들어봤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런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탄핵이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해제되는 여러 가지 지금 내란죄까지 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여전히 친윤계다, 그다음 친한계다. 약간은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후에 탄핵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당내 상황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는데 저는 지금 권성동 지금 의원이 조금 출사표를 던진 건 조금은 의외였거든요. 의외였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본인이 그래도 그때 2016년도 박근혜 탄핵을 그때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걸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나갔다는 거는 결국은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탄핵 반대라고 하는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 속에는 결국은 아무래도 친윤계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의리를 지키겠다. 정치 의리를 지키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정치 의리를 지켜서 어쨌든 탄핵 반대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겠다는 건데 저는 자꾸 2016년도에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탄핵 속죄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번에 탄핵 반대를 해서 그래서 그냥 본인이 지금 탄핵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리를 지키고 그다음 탄핵 속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어떤 친윤계 주도의 어떤 새 판짜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한거로운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저는 내일 아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는 기대를 하지만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이 보면 영남권 의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친윤계라고도 할 수 없고 영남권 의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 영남권 의원들이 59분인데 59명인데 그중에 탄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내 다음 14일 날 두 번째 탄핵에 표결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3분밖에 안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56분 정도의 영남권 의원들이 여전히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예. 저는 아무래도 내일 이루어질 새 원내대표는 또 권성동 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앞서 탄핵 이번에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탄핵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당론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죠. 그 대신에 투표 그러니까 상황이 방식이 바뀔 수 탄핵 있는 반대라고 하는 그 당론은 유지하려고 할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당론 유지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대로 당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투표 방식이 이제 자유투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의원들이 이제는 조금 각자 양심에 따른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8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 4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예. 앞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이 좀 무산되면서 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되느냐, 김태호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예.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렵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당 재건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예.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극한 직업에 이를 만큼 상당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또 비상계엄이라는 이 TD의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누구도 맞지 않으려고 해서 추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국에 갑자기 경선을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친윤 후보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요새 새로운 정치의 좀 뉴노멀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이 책임이 그 자리에 갔다가 예. 잘못되면 물러서는 것이 사실 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요즘 보면 내가 더 잘할게라고 또 다시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전 다시 나서는 것이 저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만약 권성동 의원이 된다면 14일 날 있을 탄핵 2차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왜? 지금까지는 친윤 의원들은 조기 퇴진을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을 하면서 탄핵을 반대해 왔잖아요. 예. 하지만 대통령의 일단 전언이긴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나 차라리 조기 퇴진보다 하야보다 나는 탄핵이 낫다. 나 탄핵 심판 한번 가서 겨뤄보겠다라는 입장을 말한다면 사실 또 권성동 의원은 앞뒤 스탠스가 좀 꼬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켜볼 일이지만 저는 당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친윤 어떤 출신 의원보다는 중립적인 의원이 조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무난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에 저희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오기를 지금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 있죠.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이건 사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임명을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고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외교를 포함한 것이죠.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당 안팎에서 나온 얘기, 비대위 얘기 나오던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2차 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가 9분인데 예. 지금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해서 8분이 되죠. 내일 이제 9분이 되는데 지금 그 현재로 볼 때는 그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가 다수파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자꾸 입장이 이제 뭐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긴데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도 얘기되지만 지금 당장 어떤 비대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보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단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친한계로 분류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한동훈계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또 깊이 들어보면 일각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만약에 탄핵이 통과된다, 찬성표가 많아서 통과된다, 그러면 본인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 인요한 최고, 김민전 최고 이 세 명에다가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 최고위원까지 합쳐져서 4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가 되고 그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친윤계라든지 친한계에서는 이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의 어떤 누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다.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지금 장동혁 의원이 캐스팅 보트가 됐다고 할까요? 어쨌든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